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주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 행정 질문을 마친 뒤 내년 예산안 심의를 시작합니다. 또 국회는 4.3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금 액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4.3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주요 현안과 일정들을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 행정 질문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최근 끊이지 않고 있는 학교 폭력 대책과 고교 학점제 정착 방안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의회는 오는 25일부터는 제주도와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의를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심의할 계획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4.3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희생자 1인당 9천만 원의 보상금을,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의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최대 1억 3,200만 원을 지급한 대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여야는 두 법안을 병합심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부터 희생자 배보상이 이루어지려면 다음 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제2차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대해 오는 25일 제주도가 도의회에 현안 보고를 진행합니다. 제주도민을 제외한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관광객 전용 카지노와 온라인 카지노 도입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래블법을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싱가포르 단체 관광객 20여 명이 오는 25일 제주를 방문합니다. 제주도는 제주국제공항 앞에서 싱가포르 관광객을 위한 환영 행사를 열고 안전 관광을 위한 방역 물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학교를 고리로 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까지 17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 수는 3,464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17명 가운데 10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2명은 다른 지역을 방문했거나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나머지 4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특히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제주시 초등학교에서는 2명이 추가로 확진돼 관련 확진자가 31명으로 늘었고 서귀포시 고등학교에서도 4명이 격리 중에 확진돼 연관 확진자가 53명으로 늘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문제점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노선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내일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와 개선 방안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예산 2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시행 방안을 마련한 뒤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9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7년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데도 효과가 떨어지고 버스 노선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제주에서 고등학생 산업체 현장 실습에 나갔다가 기계에 끼어 숨진 고 이민호 군의 4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되풀이되는 죽음의 취업미끼인 고등학생 산업체 파견 현장 실습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 열린 고 이민호 군의 추모제. 상에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립니다. 4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부모는 먼저 떠난 자식의 사진 앞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가지고 4년이 흘렀다는 것 자체가 항상 힘들고 지금도 문 열고 들어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많이 들어요. 지난 2017년 제주의 한 생수 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다 제품 적재기에 끼어 17의 생을 마감한 고 이민호 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못한 약속에 어른들은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추모식에는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구조물에 깔려 숨진 대학생 고 이선호 씨의 아버지도 함께했습니다. 정당하게 기술자를 불러서 정당한 임금을 주고 그 작업을 시켜야 되는데 그 돈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 아끼기 위해서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갖다 물속에다 밀어 연것밖에 더 됩니까?
2017년 전주에서 숨진 고 홍수연 학생과 지난달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 홍종훈 군까지 추모식 참석자들은 이민호 군 사망 이후에도 지난 4년 현장 실습을 명분으로 규제가 완화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사고 이후 교육청이 심사를 통해 안전이 인정된 기업에만 학생 현장 실습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정작 노동부는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윤을 더 먼저 추구하는 노동 현장에서 그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게 교육부나 교육청의 소관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노동부가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좀 선도기업이라는 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최근 4년 동안 제주에서 현장 실습에 나선 고교생은 540여 명. 교육청은 이달 말 노동부에 고교생 현장 실습을 전담하는 청소년 근로감독관을 신설케 하고 교육부에는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최근 부산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두 번째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섰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 MBC 현지호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취재진과 부산 모 구청의 통화 내용입니다. 저희 부 재정 여건이 있잖아요. 이제 그 돈이 100억이라는 돈이 사실 작은 돈은 아니니까 이제 아직은 지급 계획은 없거든요. 그런데 2주도 안 돼 말을 바꿨습니다. 전 국민에게 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돈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진 모르겠다는 설명. 이가 어느 부서에서 할지도 아직 안 정해져가지고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지에 대한 방법이나 아니면은 전입일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 안 나와서. 부산에서는 지난해 16개 모든 구군이 한 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강서구가 또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자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올해 2차 지원금을 줬거나 주기로 한 지자체는 7곳이었는데 북구와 동래구, 사하구 등 7개 지자체가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동시에 결정했습니다. 구청장 공석인 사상구를 뺀 15개 구군이 2차 재난지원금 행렬에 동참하기로 한 겁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표를 의식한 구청장들의 단체 행동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의사가 없다더니 지금 와서 이러는 건 사실 선거와 결부된 건 사실이죠. 문제는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다른 곳에다 쓸 돈을 당겨와야 한다는 점. 최대 200억 원 수준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남는 예산을 모아 재난 목적 예비비를 편성키로 했습니다. 재난 예비비는 말 그대로 큰 재난에 대비해 안 쓰고 놔두는 돈으로 자가격리자 지원 물품 구매 등에 쓰입니다. 또 자가격리자 생활 물품 지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가 갑자기 수요가 늘거나 하게 되면 대선 후보도 여론에 밀려 전국민 재난지원금 약속을 철회한 마당에 재정 자립도가 좋지도 않은 기초단체장들의 이 같은 결정은 선거용 돈잔치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 충분합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실개천을 사이로 행정구역이 나뉘어진 전남 강진군과 장흥군이 인전마을의 수도시설을 함께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두 지역의 상생협력을 통해 그동안 큰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이 편리하게 수돗물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목포 MBC 김진선 기자입니다. 40년이 넘은 마을 관정을 사용하고 있는 강진군의 한 마을. 상수도 시설이 없다 보니 지하수를 60톤 규모의 물탱크에 보관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소독약을 넣는 등 관리도 번거롭지만 무엇보다 불편한 건 공급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은 물론 관로를 잘못 건드리기라도 하면 하루 이틀은 꼬박 물을 못 씁니다. 장마철이나 엿드는 그 내성병력 오고 그러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력이 끊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고장도 나고. 실개천 하나를 사이에 둔 바로 앞 장흥군의 분토마을은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 상황. 인접한 두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장흥군의 광역상수도를 강진군의 상하분 마을과 연결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이 같은 방식으로 상수관로 설치 길이를 4km 이상 줄이고 7억 원가량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 기간도 크게 줄면서 강진의 87가구 140여 명이 내년부터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상군과 하군을 광역상수로 연결하려면 승마마을에서부터 5.3km에 이르는 먼 거리를 이렇게 수도관으로 연결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장흥의 물을, 깨끗한 물을 강진으로 빨리 보내주게 돼서 마음도 기쁘고 또 강진 군수님과도 좋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많이 확대해 나가자고. 강진군과 장흥군은 이번 수도 서비스 협약을 계기로 탐진강 권역 개발 등 각종 현안 사업에서도 상생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네, 오늘 첫눈이 온다는 절기 소설입니다. 절기에 맞게 제주에 눈비가 오겠고요. 찬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초겨울 추위가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나오실 때 두꺼운 겉옷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모습 보시면 기압골의 영향으로 아침까지 제주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점차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겠는데요. 밤부터는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에는 5에서 10mm 정도 오겠고요. 기온이 낮은 산지에는 밤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1에서 5cm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산지에는 밤사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눈이 얼어 빙판길이 예상됩니다. 산간도로나 등산길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공기질은 좋지 않겠습니다.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유입되면서 제주는 오전까지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2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0도 가까이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도 12도 안팎에 그치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요. 체감온도는 2, 3도 정도 낮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겠고요. 비양도와 추자도에서는 밤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당분간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이 급격히 추워진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가 울산에 1대3으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어제 오후 울산 문수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2021 36라운드 파이널 A 경기에서 제주는 전반 54분 오세훈의 선제골을 허용한 뒤 페르소가 코너킥을 성공시키며 1대1로 따라붙었지만 후반 추가 시간 오세훈과 이동경에게 추가골과 쐐기골을 잇따라 내주며 1대3으로 졌습니다. 제주 해상에서 선박길이 충돌해 한 척이 침수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새벽 2시 20분쯤 제주시 추자도 남서쪽 약 55km 해상에서 한림선적 35톤급 유자망 어선 A호와 부산선적 139톤급 대형 트롤 어선 B호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호의 선체가 가로 1m, 세로 1.4m가량 부서져 기관실이 침수됐지만 선원 10명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A호의 물을 빼낸 뒤 A호를 제주시 한림항으로 옮기고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단속에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31만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과속이 22만 1000여 건으로 2.3배 급증했고 중앙선 침범이 55% 늘어 뒤를 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 대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과 도의원 29명은 제주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쇄신과 혁신으로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대장정에 도민들이 함께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송재호 도당위원장은 선대위 문을 활짝 열어 다양한 분야에서 공모로 인재를 영입해
오는 30일까지 선대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영훈 위성곤 의원은 국회 긴급의원총회로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귀포시는 바닷가와 소규모 항포구 등에 대한 공유수면 불법 점용관리 실태를 다음 달 16일까지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공유수면 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과 점용 기간이 끝난 양식장 배수관 등으로 위성사진을 활용해 사전 조사한 뒤 현지 실사를 진행합니다. 서귀포시는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상 회복과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제주 지역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수출액은 1,894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5% 늘어 역대 10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수출액은 지난 3월부터 8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누적 수출액은 1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59.2%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